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입니다. 이거 콜린님이 물어보신 거 어, 여기 왜 750에서 왜 쇼 치는 걸 봤냐면, 이것도 너무 좋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근거의 메인이 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 차트를 보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얘기할 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1. 매매는 확률과 손익비 싸움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관점이 있을 거예요. 개개인의 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관점이 설립이 되면 매매 시나리오가 짜졌다는 거고, 그러면 그 시나리오 안에서 손익비가 좋은 타점이 있겠죠. 그러면 그 손익비가 좋은 타점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메인과 서브의 시나리오가 있다. 아니면 나의 관점이 맞든 틀리든 공통 롱, 공통 숏 구간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상방을 보는데, 제가 지금 현재가 여기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 관점이 틀리다면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상방을 보고 있는 관점이고 관점이 틀렸을 땐 하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은 공통 구간이 됩니다. 그럼 그런 데가 가장 좋은 타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이 타점은 뭘로 잡느냐? 관점 내에서의 타점은 근거들로 잡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의 근거는 가지고 진입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근거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모두가 같을 수는 없어요.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로 쓰는 보조지표가 됐든 아니면 내가 주로 쓰는 주 근거들에서 이 세 가지의 근거들을 찾아서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후행 스팬이 됐든, 콜린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그 다음에 아까 태진 형만 봐도 볼벤이랑 뭐 여러 근거들이 있었죠. 볼벤이랑 BBW가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이 보실 만한 게, 설명을 드린 적이, 여기 이 간펜이라는 것도 많이 봐요. 한국 분들은 간펜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간펜이랑 그 다음에 이 간박스를 같이 쓰면은 리스크 관리에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쓰기 나름이라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정도로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도 많겠지만, 홀림님도 그렇고 태진 형도 그렇고, 보면은 근거들이 뭐 일목구름이나 아니면 이평은 저는 막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태진 형이 말했던 게 볼벤, 그 다음에 볼벤 찍고, 그럼 BBW도 같이 보셨을 거예요. 공부방 고정 메시지 보시면 볼벤 제가 설명한 거 있습니다. 제가 왜 볼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번 일목구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볼벤이랑 볼벤 볼벤 당연히 플러스 BBW, 볼벤 넓이도 너무 중요해요. 볼벤 넓이 같이 안 보면은 볼벤 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일목 일목이랑 일목이 이거죠. 요거 이치모쿠, 그 다음에 지지저항, 이 세 가지로만 매매해도 돼요. 제가 매매를 처음 시작했던, 돈 시드 막 갈리던 그 시즌부터 지금 이제 뭐 티어들이 아니겠죠. 뭐 초보, 중수, 고수, 뭐 신계,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신계라고 치면 전 지금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만. 진짜 이 세 가지만 집중해서 보고, 그 다음에 타점과 익절 라인을 이걸로만 잡아도 중수 이상은 가요. 근데 이걸로 근거들을 잡으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공격적인 자리라고 판단이 되면은 짧게 익절을 날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익절을 날리면 기계적으로 나머지 물량은 본질 로스를 걸거나,
아니면 많은 양의 물량을 짧게 익절을 날리고 되돌림해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받던지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병합이 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수권 이상으로 안정권으로 가는 건데 이 세 가지를 기계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이거를 병합을 하는 게 중요해요. 리스크 관리적인 거. 근데 이 리스크 관리적으로 마인드가 됐든 아니면 투자의 자세가 됐든 그게 병합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로스 거는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로스를 꼭 치고 갈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750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런 얘기 지속적으로 해드립니다. 계속. 왜냐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750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런 마인드랑 이런 자세가 중요해서 전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여기였어요. 여기서 자 여기라고 쳐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2타점의 숏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880의 숏을 들어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 내려왔어요. 부분 익절을 날렸어요. 그러면 내가 본절 로스를 걸어요. 만약 880이라고 쳐볼게요. 그냥 880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본절 로스가 나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올라가든 여기서 내 로스 터트리고 내려가든 중요한 거는 내 시드는 여기서 부분 익절을 했고 내 시드는 플러스가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나는 지속적으로 하방을 보고 있다. 나는 지속적으로 여기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880 위에 올라가면 안 되고 배율이 높기 때문에 880에 타이트하게 본절 로스를 잡아놨는데 그게 터지고 다시 내려오네.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저항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치면 돼요. 숏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도 떨어지겠지 하고 기도하면서 홀딩하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빔 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로스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750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750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 이렇게. 자,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비교적 빵 터졌죠. 깨고 내려오고 여기를 지키려고 매수세가 말아 올려서 그래서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그다음 캔들이 올라가요. 캔들이 올라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지저항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캔들과 거래량이에요. 캔들과 거래량 거기에 플러스 뭐 피보나치 내가 보는 관점에 맞춰서 만약에 뭐 1파로 봤다면 3파로 예상되는 구간의 피보나치 1.618, 뭐 2.618, 뭐 이런 구간이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무빙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뭐 확장 플랫으로 본다면 그럼 여기 기준으로 1.618, 2.618이 중요할 거고 ABC면은 뭐 1대1과 아니면 1대 0.618 뭐 이런 구간이 중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캔들이랑 거래량이 가장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지지점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에 750이에요. 그쵸?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캔들이 쭉쭉쭉 올라와요. 여기서는 왜 올라오냐? 매도 물량 딱 터지고 매수가 받아쳤어요. 그 다음 매도 물량이 추가적으로 안 나오고 순수하게 매수 물량만으로 캔들과 거래량에 비례하면서 잘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매수가 빵 터진 게 어디냐? 여기에요. 880을 닫지 못하고 여기서 빵 튑니다. 이 거래량은 왜 들어온 거냐? 여기서 매도로 막으려는 물량 잡아먹으면서 매수 플러스 매도가 합쳐져서 여기를 빵 튀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750이 강력하게 아래에 있을 때는 막으려는 저항 구간이고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차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한번 튀어요. 왜 튄 거죠?
이걸 깨고 내려오려는 매도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매수 물량이 여기를 지키려고 여길 지키려고 튀면서 동시에 여기까지 밉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튄 거예요. 그 다음에 캔들이 17,000을 지키려고, 쇼세력이 17,000을 지키려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는 걸 막고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매도 거래량이 튀어요. 하지만 매도 거래량이 이전에 나왔던 매수 거래량보다 차지 못하기 때문에 750까지는 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머물러 줍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조금 더 크게 해서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머무릅니다. 거래량은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넘기려고 했는데 매도가 짓누르는데 여기에서 매수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지켜내요. 그러면서 이런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밀고 내려올 때 좀 더 크게 볼까요? 자, 여기에서 밀고 내려올 때 이 거래량이 어디서 탔냐냐? 이 캔들이 여기서 튑니다. 그 말은 이 위에서 지키려고 했는데 여기서 빵 하고 밀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튑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거래량에 동반되는 매수 거래량이 찍히지 않으면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가 밀립니다. 여기서 밀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켜주는 무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선까지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매수를 쌓아주면서 매수 거래량으로 밀어버리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매도 압박이 강했다를 볼 수 있죠. 그 다음 캔들들에서. 왜냐? 그 다음 캔들들에서 누르려고 하는데 매수가 거래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버티면서 매도 물량을 해소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캔들이 여기서 머무르고 있죠. 이 정도 작은 물량은 이제 여기서 여기를 올려보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거래량이랑 그 다음에 여기를 이 정도는 찍어줘야 빵 하고 튑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 부분에서 매도가 밀어요. 더 작은 타임프레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가 미는데 여기서 빵 하고 올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15분 캔들에서 무빙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750, 그 다음에 여기가 880이면 빵 하고 밀었다가 빵 하고 올리고 매도가 다시 이 안으로 올립니다. 이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레인지 안으로. 그 캔들이 이 캔들에서 일어난 무빙인데 그러면서 거래량이 쌓이죠.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뭐다? 캔들의 시가를 지켜주면서 매수로 마감을 했다. 15분 보면.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여기 머뭅니다. 쭉 머물러요. 그냥. 쭉 머물고 이 구간에서 굉장히 길었네요. 굉장히 길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캔들을 조금 더 크게 볼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매도로 밀려고 했지만 매수가 물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880 닿지도 않았는데 매도로 밀어보려고 휴대를 전환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것만 봤을 때 요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750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750이랑 880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매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무빙이 나왔을 때는 닿아야 될 자리에 닿지도 않았는데 이런 무빙이 나왔으면 너무 조심하는 게 맞아요. 최소한 이 꼬리를 확인하러 간다 라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찌됐든 꼬리를 확인하러 왔어요. 근데 당연히 밀지 못했고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고 이런 자리는 거래량이 터져야 밀려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는 쭉 거래량이 우상향하면서 그냥 박스권 횡보를 그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말간 횡보를 했죠. 그 다음에 가장 기대해 볼 구간이 어디였냐? 여기서 빵 하고 밀었어요. 여기서 빵 하고 밀었어요. 지금은 그냥 다른 근거 없이 캔들이랑 거래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최고점을 찍습니다. 여기 캔들이에요. 여기 캔들. 이 이전의 캔들에서 거래량을 빵 하고 찍고 그 다음에 가장 기대해 볼 구간은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숏을 못 쳐요. 여기서는 숏을 못 치고, 제가 이때도 차트를 아마 이 캔들이나 이렇게 해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여기서 숏 안 쳤어요. 저는 그때 공부방 가이드 드렸을 때 여기 맥스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정도 구간. 근데 여기서 안 친 이유는 뭐냐면, 캔들과 거래량만으로 봤을 때 저기서 치면은 진짜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자, 여기서 빵 하고 터졌는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래량 있는 캔들이 올라오면서 고점을 높인다. 그러면 지표가 물론 굉장히 과열이 되겠지만 이 정도 무빙이 나오면, 그럼 여기서 숏 물량이 스퀴징이 나면서 빵 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막 굉장히 큰 캔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자리까지 그 다음 캔들 15분봉으로 한두 개로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롱이든 숏이든 마지막 캔들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단기적인 고점이나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어서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심하는 게 맞아요. 어찌됐든. 근데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또 저항을 받는 상황이고, 저항을 받는 상황이고, 이때는 비행기 타가지고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튀려고 했지만 꼬리가 말리는 모습을 보면, 아, 매수가 받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여기서 몸통으로 쭉 계속 뺀다면, 쭉 빼는데 이 거래량이 찬다면, 그럼 순수하게 매도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좀 더 작은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찍고 꼬리가 말려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럼 매수가, 거래량이 올라간다. 그럼 매수가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올라와서 복귀를 하고, 그 다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붙어주지 못하면서 빼다가 리테스트를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캔들에서 밀면서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에요. 이게 밀리고, 그 다음에 몸통이 750 아래에서 했습니다. 750 아래.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이 터진 건 여기를 리테스트를 해주고 거래량 터지면서 빵 아래로 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매도벽이 존재하는구나. 이제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안 밀리려고 하겠구나 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였죠? 아, 또 헷갈리네. 여기쯤에서부터 봤나요? 하여튼 우리가 본 거, 여기였죠? 이 앞에. 여기서부터 봤을 때, 그냥 캔들과 지지저항과 거래량을 풀어서 말씀드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750을 안 밀리려고 이제 지키겠구나. 누가? 숏 세력이. 그럼 여기가 밀리면 우리가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저항대는 어디다? 16,880에서 17,000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16,750에서랑 그 다음에 16,880에서 17,000 부근에서 한 발 더 치겠다. 여기서 한 발 치고 여기서 한 발 더 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는데, 이렇게 캔들과 거래량을 이해하면서 이 흐름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 각각의 캔들을 보면은 이 캔들의 길이와 거래량을 잘 보시면 좋아요. 자, 이 캔들 짧죠? 그러니까 다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하자면, 빵하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키려고 하는데 별로 간절하지가 않아요, 매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장 변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밀려고 했는데 못 밀었습니다. 못 밀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매도 물량이 강해서 이만큼 거래량이 꽂혔다고 생각을 해요. 매수가 받지 않았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캔들의 길이와 거래량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매수가 받아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캔들에 지표 안정화라고 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올려보려고 거래량 튀고 나스닥 개장과 맞춰서 여기에서 거래량 튀는데, 중요한 거는 캔들 굉장히 작죠. 자, 비교를 해봅시다. 이 거래량과 이 캔들이랑 이 거래량, 이 캔들과 이 거래량을 보세요. 똑같은데 캔들 길이는 2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매도가 누르고 있는 힘이 여기에서 매수를 받는 세력보다 2배 세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캔들 길이를 비교를 했을 때 한 절반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충분히 눌릴 수 있다. 그래서 정석은 어디서 타는 거냐면, 제가 750에서 탄다고 해도 이런 데서 안 타요.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을 때. 왜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캔들이 몸통 마감을 750 위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캔들에서 빵 하고 880에서 17,000까지도 올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 발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으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무빙이 나올 것 같으면 여기에서 한 발 치고 여기에서 한 발 치려고 했어도 여기서 안 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그냥 2배만큼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무빙이 나와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기 리테스트를 하고 저항을 받았고, 이런 자리에서 숏을 치는 겁니다. 그게 베스트예요. 차트 앞에 앉아 있으면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빵 하고 내려왔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다? 그 거래량을 더 실어주면서 매도로 누르기 시작한다. 왜? 여기는 지지에 가까운 구간이라서 매수가 받치고 있는데 매도가 지속적으로 음봉을 꽂으며 거래량이 들어온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뭘 알 수 있죠? 지지 구간인데 매수세가 전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최소한 여기를 깨려고 할 때 그때 거래량을 눈여겨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올라왔다가 떨어져서 이런 데서 매수가 받쳐준다.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내려가면은 16,450을 본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캔들과 거래량이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 흐름을 그리면서 그렇게 캔들과,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을 알려줄 때 캔들과 거래량이랑 대화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면서 거래량이랑 지지저항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다 보면 또 보이는 게 캔들의 길이에서 거래량이랑 상관관계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그거를 많이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그 차트가 그려질 때 그게 보여요. 그 다음 추가적 코멘트로, 만약에 2평이라고 치면은 호응봉은 안 맞았을 것 같고, 제가 보는 2평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입니다. 근데 아마 1시간봉 61선 저항 받았을 것 같은데, 흰색이 5일선, 그 다음에 보시면 셋업은 요겁니다. 색깔이 하얀색, 연두색, 파란색, 주황색, 분홍색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2평은 저는 60하고 120을 제일 중요하게 봐요. 굳이 고르라면. 근데 저는 2평 매매는 안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평은 요렇게 꼬여 있을 때 있죠. 다 같이 모여서 꼬여 있을 때, 이때를 중요하게 봅니다. 2평이 역배열이, 자, 이렇게 역배열이 나 있어요. 2평이 역배열이 나 있다가, 자, 이게 61선이고 이게 121선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내려와서 이게 골든 크로스 날 때 있죠. 이때 상승은 힘을 받아요. 2평 보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게 61선이고 이게 121선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배열이 나고
그 다음에 캔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를 고민해야 돼요. 언제? 캔들 이평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오히려 이평은 매수 입장에서 언제 봐야 되냐면 이 역배열이 정배열이 나기 시작할 때, 이때가 롱 포지션 입장에서는 가장 힘받기 좋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평이 오히려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으면, 골든 크로스가 나고 정배열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오히려 매도를 고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역배열이 난 상태로 이평이 벌어져 있으면 이평을 리테스트 하러 캔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익절하는 거를 고민해야 돼요. 그 반대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뭐 이평적으로 본다고 해도 보시면 제가 중요하게 보는 61선 저항 받았죠. 저항 받았고, 아마 4시간 봉에서도 21선이랑 61선 저항 받았을 것 같은데 21선 받았네요. 61선 조금 덜 맞았고,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평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21선이 역배열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캔들이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놀아줘야 이 이평들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202평까지는 필요 없지만 최소한 122평이 62평과 만나는 타이밍은 올 거다. 근데 그게 캔들이, 제 2평의 원리는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캔들이 놀면서 2평을 부르느냐, 아니면 캔들이 올라가서 2평을 만나느냐. 근데 그 두 가지의 해석, 두 가지 모두로 봤을 때 저는 숏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2평을 만나러 올라가도 62평과 122평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면 캔들이 기다리면서 62평 내려오고 120평이 내려오면서 이 골든 크로스가 나기 직전에 압박으로 쿵 하고 빠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골든 크로스 자체도, 이 골든 크로스가 임박하는 시기도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른다 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볼벤 같은 경우에도 상단을 찍었죠. BBW도 죽어있죠. 15분봉도 마찬가지죠. 죽어있죠. 이렇게 무빙이 나와주고 있다. 근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볼벤 하단이고 볼벤 죽어있고, 그러면 반등할 수 있냐? 충분히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4시간 봉 RSI가 과매도권을 한번 찍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수를 조심하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목을 볼까요? 일목을 보면 일목 뚫을 거였으면 여기서 뚫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음에 두꺼워요. 그러면 캔들이 이렇게 만약에 여기를 버틴다고 치면, 만약에 진짜로 580을 지킨다, 450을 안 가고 580을 지킨다고 하면은 여기를 돌릴 겁니다. 어떻게? 요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요렇게. 그러면 우회해서 얇아지는 대로 공략해서 올라간다. 4시간 봉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두꺼워요. 두꺼워. 왜 유튜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롱 봤거든요. 아니 여기서 올라간대요. 여기서. 아니 저한테는 진짜 이 17,260 이것도 일목이랑 겹치죠. 채널도 겹치고, 그 다음에 이평도 여기에서 122평 여기 딱 서 있을 거야. 이 저항대가 뻔히 보이는데 왜 여기에서 빅롱이 나온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도 4시간 봉이 지금 올라갈 거면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 최소한 여기서 지지하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앞으로의 무빙이 중요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일목구름이 형성이 될 테니까. 근데 이거를 우회해서 얇게 따주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데서 한번 쿵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횡보해주면서 쿵 찍어주면서
최소한 상승 다이버라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좀 더 상승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영상이 좀 긴데 30분인데 되게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설명을 해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지지 저항 기준으로 캔들이랑 거래량 그리고 캔들의 길이 그 다음에 이평, 일목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볼벤이랑 같이 해서 얘기했으니까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평이 됐든 일목이 됐든 RSI 보조지표가 됐든 볼벤이 됐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보조지표를 안 봐도 보조지표를 그릴 수 있어요. 대충 어떻게 됐겠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마이크로하게 정밀하게 못 그리지만 대충 어떻게 돼 있겠다. 그 다음에 내가 62평이랑 122평을 보는 사람이면 대충 이쯤 있겠다. 이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차트를 진짜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많이 풀면 수학 문제를 되게 많이 풀면은 손으로 쓰는 거 필요 없이 암산으로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에 암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되게 많이 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차트를 많이 봐야지 보조지표가 눈에 선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학을 굳이 암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왜냐? 우리에겐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 보조지표를 달달달달 외우려고 나도 제이님처럼 보조지표 안 봐도 보조지표 보일 수 있게 차트 봐야지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 볼벤이랑 BBW를 진짜 많이 보면 볼벤이랑 BBW는 진짜 보기 편해요. 보입니다. RSI도 그렇고 근데 2평이나 1모까지 대략적으로라도 보려면 차트를 되게 많이 봐야 돼요. 이 전부터의 그려진 캔들과 이 캔들의 높낮이 그 다음 변동폭 이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되게 좀 더 차트를 더 많이 봐야 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암산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뭐 하면은 뭐 멋있어 보이고 할 수는 있는데 차트 보는 입장에서도 그 멋있어 보이려고 그럴 필요 없고 트레이딩 뷰에 그냥 보조지표 켜면은 보이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캔들과 거래량을 집중해서 보자. 왜냐면 저는 캔들과 거래량이 정말 차트에서 몇 안 되는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자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캔들과 거래량에 상당히 집중을 했습니다. 캔들과 거래량에 저는 차트를 예전부터 볼 때 집중을 해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보조지표는 후행성입니다. 다 후행성이에요. 근데 저는 거의 RSI나 아니면 스토를 보더라도 추세적으로만 봅니다. 스토도 추세적으로만 보고 스토는 거의 안 봐요. 그냥 차트를 이 상태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부방 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차트니까 이런 지지저항을 보기 편하시게 그려둔 거고 제가 보는 차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RSI는 보조지표에서 선행되는 자료다.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가 됐든 이런 자료들, 이런 시그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보조지표는 RSI도 후행성이에요. 캔들과 그걸로 만들어지는 건데 RSI에서 선행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죠. 맥디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은 모든 보조지표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적으로는 보조지표로만 보는 게 좋다. 너무 그거를 맹신해서 그 근거로 매매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유튜브에 올려서 여기 추가해 둘게요. 여기 나머지 넣어놨는데 추가해 두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이 관점 공유방에 고정 메시지로 하단에 보시면 도움되는 것들이 있고 공부 자료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